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내란 수계로 몰린 윤 대통령. 내란 선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먹히고 통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모든 언론이 그쪽에 이제 달라붙어 있고, 정치권 자체도 벌써 대통령 끝났다 분위기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자체가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미묘한 변화, 전체 판을 뒤엎을지도 모를 거대한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민주당이 지금 다급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죠, 빨리.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버티고 있고, 그런데 더욱더 이제 두려운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는 순식간에 그냥 그 0을 향해서 갔죠. 한 4%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냥 4%면 0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정도로 떨어졌는데 물론 그것을 갖고 당시에 뭐 극단적으로 과장했다, 조작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먹히지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언론기관,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 수치를 뽑았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가 왜곡인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이제 되고 말았죠.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무장 해제당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탄핵 소추돼 버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그냥 두 손 두 발 완전히 뭐 들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족이 다 잘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도 그때와 같으냐라고 딱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너무 한쪽으로 이제 누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일사천리로 그냥 탄핵이 완수되고 말했죠. 헌법재판소도 뭐 검찰도 뭐 그 법원도 전부 한쪽으로 그냥 쏠렸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은 가장 다른 게 일단은요 유튜브가 그때와는 달리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유튜브가. 그 당시에는 유튜브 없었어요. 제대로 된 유튜브 몇 개 없었습니다. 그걸로는 여론을 만들 힘이 약했어요. 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나가서 광장에서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SNS라든가 인터넷에서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게 일단 차이가 있고요. 지금과 그때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파 유튜버도 그렇지만 인터넷 환경 자체가 좌파들에게 그렇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밀리는 건 아니에요. 해볼만 하거든요. 일단 거기도 벌써 균형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요.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제일 낮게 나왔던 게 12%입니까? 11%입니까? 거기 한국갤럽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빼버리면 전부 20% 가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최근에 나온 지지율은 또 31.5 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불안한 요소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거든. 이건 달리 말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결집을 하고 있다. 에워싸고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걸 보고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 혹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겁을 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러다가 대통령 배신했다가 대통령 버렸다가 나중에 완전히 그냥 피박 서는 거 아니야? 역풍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죠. 대통령이 만일에 살아나고 보수 민심이 대통령 쪽으로 다 가버리면은 그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 될 사람 많습니다. 이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1.5 그거는 너무도 높은 지지율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진짜 지지율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나타난 객관적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를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가장 부담 가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 숫자 31.5입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거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20%대 아닙니까? 거기서 벌써 뭔가 오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때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조직적이에요. 조직적이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라고 하는 뚜렷한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뚜렷한 수단이 있어요. 이걸 갖고 싸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력을 키워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확장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헌법재판소 가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6인 체제로 가게 되면은 민주당이 져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6대0 나올 것까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똥줄 타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 거죠. 그래 구인 체제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만만치 않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하면은 아마 헌법재판소 그거 자체만 놓고 또 한번 가야 될 겁니다. 구인 체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어떤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또 필요해요. 위헌 관련해서 또 뭐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한덕수 총리를 뭐 탄핵한다 안 한다 뭐 온갖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한다 그랬다가 또 늦춘다 그랬다가 이런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당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났을 때 바로 저들이 그냥 내란 수계로 몰아갔잖아요. 그게 통하는 듯 했는데 이제 보니까 역풍 맞는 거야 지금 이게.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내란 선동이 먹혔던 초기에 그 이유 중에는 한동훈 같은 이렇게 국민의힘 당 대표가 거기에 편성을 해가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했다 할까. 이재명하고 입장이 똑같았잖아요. 한동훈이. 그거는 치명적인 한동훈의 정치적 미스테이크입니다. 실수입니다. 자신의 본심일 수도 있겠지만 본심이라도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는다 정도는 알아야지. 정치적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더라도 그냥 하위직 정도에 머물러야 돼요. 그냥 국회의원 정도 뭐 한두 번 두세 번 하고 그냥 마칠 정도지. 그 대선 어림도 없습니다. 그 정도 감각 가지고는 택도 없어.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게 커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재명 풀었어. 한동훈 풀었어. 조중동 풀었어. 그리고 모든 좌파 세력 전체가 그거 다 달라붙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중립적으로 보이는 언론까지도 뭐 지금 현재는 완전히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야 되는데 그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 보면 절대로 여유가 느껴지지 않아요. 성자의 여유 이런 게 없어요. 다급한 거야 지금. 똥줄 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야당 김문수, 김용현, 전광훈 등 고발, 내란 선전 혐의다. 이 세 사람이 지금 가장 우뚝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부정선거에 있어서는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또 우뚝하고요. 그리고 민경욱 뭐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고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급하다, 위험하다. 자칫하면 판이 흔들린다. 국민이 뒤집힐 수도 있다. 여론이 자기들 중심으로 안 와서 그래요 이게. 조중동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주는데도 안 된다? 이거는 위기 신호입니다. 6인 체제로 가게 되면 이들이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9인 체제 가도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러면은 물론 확률은 조금 바뀌겠죠. 6인 체제로 가면 대통령이 이길 확률이 아주 높지만 9인 체제로 가면 그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김문수 너 꼼짝 마, 김용현 너 꼼짝 마, 정광훈 너 꼼짝 마 이런 식인데 근데 이 세 사람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오히려 더 역풍 맞겠죠. 더 큰 걸거 부스럼을 이제 만들 겁니다. 김용현 이분은 감옥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했더군요. 선관위 서버 뭐 일종의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그거 서버 확보하려고요. 근데 그건 이제 기각되고 말했죠. 판사에 의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엄청난 어떤 거짓 선동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고발, 고소 이런 걸 때리고 있습니다. 이 김용현 이분이 말이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뭐 장외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각계각층에서 지금 이 대일에 합류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때문에요. 저는 이들이 지금 이런 속이 드러난 겁니다. 원래 이기고 있는 사람은 부자 몸조심, 승자 몸조심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못하는 거야. 이들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지겠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이제 이렇게 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민주, 김문수 등 5인 내란 선전 이런 혐의로 국수본에 이제 고발했다 이건데요. 자, 이재명이 이번에 근본일척의 승부수가 되고 말았는데 자기가 원래 원했던 카드는 아니에요. 갑자기 떨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이들을 유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이재명은 그동안 솔직히 탄핵하려고 안 했어요. 밑에서는 탄핵했지만 본인은 탄핵을 갖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그랬죠. 사실은. 조기 대선을 가려고 하야시키려고 했죠. 근데 이 카드는 이재명이 왜 이렇게 원했던 카드가 아닌가 하면요. 만일 이렇게 가가지고 헌재에서 뒤집히면은 이재명은 그때부터 그냥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역풍 맞고요. 역공당해서 오히려 이제 거대한 탄핵 역풍에 의해 가지고 이재명은 이 대선 1위 주자의 자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 내부에서도 벌써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걸 계기로 이재명의 리더십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가 똥줄 타고 위기에 몰린,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원래 승부수라고 하는 것은 이기면은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올라설 수가 있지만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날아가는 거야, 지가.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본의 아니게 이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죠. 거기다가 지금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다급한 거죠. 지금 쫄리고 불안하고 사실 웃고 있어도 웃지 못하는, 속으로는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고 있는 승자의 여유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지금 뭐 악에 받쳐가지고 빨리 끌어내리자 이거거든. 헌법도 개헌하자 뭐 이런 식이라 이거 자체가 이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헌재 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드디어 말이죠. 이런 뉴스까지 나왔었잖아요. 공수처장 대통령 시간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체포영장 거론에 결정된 것 없다라면서 꼬리를 내린 듯한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이거. 지난 법사위에서는 적극적인 체포 의지를 이렇게 보였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유순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대해서요. 뭔가 이렇게 예우를 하는 듯한 발언이 나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게 바로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사이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정치적 어떤 변수들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터졌다라고 보는 거죠. 눈치를 채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혁명처럼 끝날 줄 알았죠. 바로 그냥 대통령 아웃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막 그렇게 되고 그리고 권력이 넘어갈 줄 알았지.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완전히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 이제 권력기관에 있는 이렇게 수사기관들도 그걸 눈치채는 겁니다. 검찰 조직 내부도 지금 벌써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도리어 윤 대통령 반대성 그 자체가 내란이 되면서 내란 동조범이 되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그거를 이제 탄핵하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탄핵 소추하는 그 시간. 그 며칠 그 시간이 걸렸거든. 그 사이에는요 아무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한다, 체포를 한다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내란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르고 말이죠. 근데 그때 벌써 움직였던 수사기관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선 넘은 어떤 발언을 했던 정치인들, 언론도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전부 나중에 법적 사법 처리의 대상들입니다. 그때는 대통령에게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탄핵 소추되고 난 이후에는 몰라도 그때까지는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그걸 저질렀다. 그냥 뭐 부안예동 해가지고 경찰, 검찰, 뭐 공수처 전부 다 날뛰었잖아요. 서로 뭐 앞다퉈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처럼 경쟁을 막 벌였잖아요. 이거 전부 다 나중에 다 개헌해야 됩니다. 전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들이 눈치챈 겁니다. 요즘 검찰, 경찰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로 대부분 이첩하긴 했죠. 그렇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그래요. 옛날처럼 그렇게 초기에 그런 식으로 못한다 그러네. 이게 보니까 판이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도 이제 짐작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전격 고발당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보니까 자기들도 법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대통령이 살아나면 큰일 났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들을 고발한 이제 우파단체 이 사람들도 그리고 서울시 의회 이정배 의원 등등 이들도 정말 큰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밑에는 반대예요.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 내란 혐의로 공수처 고발당해. 이 사람들 저거 전부 직위 해제돼가지고 지금 옷 벗었죠. 전부 다 사법 처리 지금 당하는 상태죠. 입장이 바뀔 겁니다. 요 위 아래 두 개 뉴스가 완전 다른 뉴스예요. 밑에 거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뉴스, 위에 거는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뉴스입니다. 공수처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칼 들이대던 건 어떻게 보면 반역자들인데 이들이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자칫하면 뜨거라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요 대통령의 편이다. 6인 체제면은 확실히 이긴다. 9인 체제가 되어도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거를 잃는다 그러면은 대통령 스스로 물러설 가능성 하나도 없고 막판에 최후의 반격 카드는 있다. 거기다 부정선거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카르텔을 소탕하는 작전이 펼쳐질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대역전, 대반격은 실현됩니다. 자, 이런 것을 확신을 갖고 쉐를 계속 모아 나가야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